2025년 12월 말, 미국 FDA가 노보노디스크사의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먹는 위고비를 비만 치료제로 드디어 정식 승인했습니다. 주사가 무섭기도 하고요. 보관이나 사용이 불편해서 사용을 꺼리셨던 분들에게는 먹는 위고비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미국에서는 2026년 1월 5일 알약 출시 소식을 알렸고요. 저용량은 월 21만원대, 고용량은 월 43만원대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국내 출시는 어떨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출시 확률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겠죠. 위고비 주사제 케이스를 참고해보면 빠르면 2027년 중순, 늦으면 2028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고비 주사제의 경우 미국 FDA 승인과 출시는 2021년 6월이었고요. 한국 식약처 허가가 2023년 4월, 판매는 같은 해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시차가 3년 넘게 있었죠. 다만 그때는 원료 품귀 현상도 있었고요. 시장에 대체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신약 도입 시차보다 늦게 한국 시장에 진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FDA 승인 이후 1에서 2년 사이에 한국에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과 원료 수급에만 문제가 없다면 1, 2년 안에 한국에서도 만나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먹는 비만 치료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경구용 젯바운드입니다. 위고비가 처음 출시되고 폭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경쟁 제품 마운자로가 나왔죠. 마운자로가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졌고요. 위기를 느낀 위고비가 약가 인하로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시장 점유율 70%에서 80%를 차지하던 위고비를 제치고 마운자로가 60% 시장 점유율로 1위를 탈환한 바 있습니다. 이 마운자로가 바로 젯바운드입니다. 같은 유효물질로 만든 이름만 다른 완전하게 동일한 약입니다. 하지만 먹는 마운자로는 아직 FDA 승인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라서 먹는 제품은 위고비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 먹는 마운자로도 FDA 승인이 날 거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는 위고비 출시 이후에 복약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보니까 먹는 비만약이라고 해서 불편함이 모두 다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 복용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직후에 반드시 공복에 복용을 해야 하고요. 물은 반 컵, 약 120ml 이하로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용 후에 30분간은 절대 금식. 음식은 당연히 안 되고요. 물이랑 커피, 영양제 같은 것도 일체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위고비 성분이 GLP-1 수용체를 타겟하는 펩타이드, 이게 단백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기가 단백질이죠.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고비 성분이 입을 통해 위장으로 들어오면 몸으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분해를 해서 소화를 시켜버리니까 위고비의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장에서 분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스낵 흡수 촉진 기술이라는 것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먹어도 유효 성분이 몸으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 기술이 위장에서 작용을 하려면 완전 공복에다가 아주 적은 양의 물만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침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위고비는 노보노디스크사의 비만 치료제고요. 일라이 릴리라는 또 하나의 유명한 제약사가 있습니다. 모르시겠다고요? 마운자로를 만든 회사가 바로 이 일라이 릴리입니다. 위고비는 단백질 같은 펩타이드 기반이라 먹으면 소화가 되어버리는 문제 때문에 먹는 형태로 만드는 게 좀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먹는 마운자로는 타이레놀처럼 화학적으로 합성한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 아무 때나 식전, 식후 다 상관이 없고요. 물은 10리터를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요. 이렇게 복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또 먹는 마운자로가 나오게 되면 위고비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싶지만 결국에는 또 약가가 내려가면서 저희에게는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제가 먹는 마운자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위고비는 주사제 성분을 먹는 약으로 그대로 바꾼 건데 먹는 마운자로는 소화가 되지 않도록 새롭게 만든 성분입니다. 게다가 주사형 마운자로처럼 GLP-1 수용체와 GIP 수용체를 동시에 타겟하는 것도 아닌 GLP-1 수용체에 단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성은 위고비와 비슷하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럼 위고비보다 효과가 좋았던 먹을 수 있는 진짜 마운자로 GLP-1 수용체와 GIP 수용체를 동시에 타겟하는 먹는 약은 없나? 아직은 없습니다. 마운자로와 같은 이중 작용제를 먹어서 흡수가 잘 되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중에는 없지만 바이킹 테라퓨릭스라는 회사가 먹는 마운자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VK2735라는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3상 임상이 진행 중이고요. 임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FDA의 승인을 받게 되면 진짜 먹는 마운자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요. 지금부터는 이 다이어트 약이 어떻게 살을 빼게 해주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약도 알고 먹어야 왜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나에게 생기는 이런 부작용이 괜찮은 건지, 그리고 또 왜 어떤 약이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지, 나에게 더 잘 맞는 약은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먹을 수 있겠죠.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위고비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다이어트 약을 먹었을까요?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 박내래 씨가 먹었다는 나비약, 펜터민이죠. 이 약은 먹으면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서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입맛이 없고 밥을 먹고 싶은 생각도 잘 안 들잖아요. 네? 스트레스 때문에 더 드신다고요? 그건 만성 스트레스와 코르티졸 중심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스트레스 유형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 압박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지금 우리처럼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죠. 하지만 나비약은 교감신경을 흥분 상태로 만들어서 노르에피네프린을 증가시켜 위장관 운동을 억제하고 식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이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심장 부담입니다. 긴장하면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가슴이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래 지속되면 심근비대나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약은 내성이 생겨요. 점점 용량을 올려야지만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 우울감과 피로감이 몰려오면서 보상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약을 끊으면 살이 바로 찌는 요요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가격이 싸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빠르게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위고비가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이라는 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실 거예요. 나비약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도 아니고요. 그래서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위고비 같은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은 처음부터 다이어트 약으로 개발된 건 아니었어요. 당뇨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연구를 하다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많아진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고요. 그렇게 발견된 호르몬이 GLP-1이었어요. 소장에서 분비되고 혈당 의존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며 글루카곤을 억제한다. 그렇게 GLP-1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연구를 진행했는데 GLP-1이 체내에서 너무 빠르게 분해되어 버려서 결국 약으로 쓰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국 남서부에 사는 길라몬스터라는 도마뱀의 침에서 엑센딘4라는 펩타이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게 GLP-1과 유사하게 작용을 하고 체내에서도 빠르게 분해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시작되죠. 이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진행했는데 너무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대요. 그게 바로 식욕이 없어지고 체중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아주 명확한 부작용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당뇨병에 걸리면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고 보통의 당뇨병 약들은 체중을 늘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체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당뇨병 약들이 개발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GLP-1 수용체는 소장이나 췌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상하부와 뇌관에 풍부하게 있고 GLP 수용체가 포만감과 위장운동, 음식 보상 신호에 관여한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노보노디스크를 중심으로 GLP-1 수용체를 당뇨 치료에서 비만 치료제로 전환하는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GLP-1 계열의 약물은 펜터민과 같은 기존 약물과는 달리 교감신경을 자극하지 않고 생리적 포만 신호에만 관여를 해요. 그러니 중독이나 의존성은 전혀 없었고요. 장기적으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에다가 심지어 펜터민과는 반대로 심혈관 위험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까지도 있었어요. 자, 이쯤에서 쉽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GLP-1 계열의 약물은 뇌에 식욕 중추에 직접 작용을 해서 먹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다라는 가짜 신호를 보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위장의 운동도 느리게 만들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오래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니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거죠. 위고비 부작용을 보면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위장의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약간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위고비는 이렇게 GLP-1 수용체를 타겟하는 약물이라고 이제 다 알게 되셨죠?
그럼 위고비를 제치고 1등 비만 치료제가 된 마운자로는 뭐가 다를까요? 아까 잠깐 GLP-1이랑 GIP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GLP-1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했고요. 이제 GIP-1의 역할을 이해하시면 왜 마운자로가 더 효과가 좋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GIP도 GLP-1과 마찬가지로 당뇨 치료제 개발 중에 발견된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당뇨 치료에 효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GIP 수용체에 단독으로 작용하는 약물 개발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GIP가 지방 흡수를 증가시키고 지방 저장을 촉진하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비만 치료를 위해서 몸에 있는 지방을 없애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호르몬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GIP가 지방 흡수를 촉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GLP-1 수용체 작용제랑 GIP 수용체 작용제를 같이 썼더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GIP가 지방 흡수를 증가시켰는데 그 지방 흡수가 내장 지방보다 피하 지방에서 더 효과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GLP-1 때문에 식사량이 줄어들었을 때 몸에서는 부족한 에너지를 지방을 태워서 보충하려고 했을 텐데요. GIP 작용제 때문에 몸에서는 지방을 태울 때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을 더 빠르게 감소시키는 완전 럭키비키한 효과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GIP 수용체가 뇌의 구토 중추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뇌에 있는 GIP 수용체에 작용하면서 GLP-1이 유발하는 메스꺼움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고용량의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GLP-1과 GIP의 이중 작용제가 탄생했고 그게 바로 마운자로입니다. 위고비는 GLP-1 수용체 단독 작용제, 마운자로는 GLP-1 수용체와 GIP 수용체 이중 작용제. 이제 왜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더 효과가 좋았는지 이해하셨죠? 이렇게만 이해하고 끝나면 뭔가 또 조금 아쉽습니다. GIP가 지방을 키우는 어찌 보면 살찌게 하는 호르몬인데 이걸 활성화해서 마운자로가 성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있었어요. 유전질병 때문에 GIP 수용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날씬하고 비만 위험도 낮았고요.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암젠이라는 회사가 마리타이드라는 새로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치료제는 GLP-1 수용체 작용제와 GIP 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합니다. GLP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건 모두 동일하지만 마운자로는 GIP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데 비해 마리타이드는 GIP 수용제를 역으로 억제합니다. 마운자로는 지방을 효과적으로 모으는 전략, 마리타이드는 지방을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 같은 효과를 위해 반대 방향의 전략을 사용하는 게 재미있고 신기하지 않나요? 두 전략의 효과성은 임상이 끝나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암젠의 마리타이드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타이드는 월 1회 주사제입니다. 경구약은 매일 먹어야 하고요. 마운자로는 주 1회, 연 52회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마리타이드는 월 1회, 연 12회입니다. 적게 맞아도 된다는 건 분명한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다이어트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쉽게 맞기에는 약값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다양한 GLP-1 계열의 약물이 나와서 가격 경쟁을 많이 하고 조금 더 쉽고
저렴하게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제 잠에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평안히 좋은 꿈 꾸세요. 안녕.